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계속 나아가기가 이렇게 힘들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저녁이 되면 무기력함에 잠식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이가 떠오른다면 공유를 통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좌절, 잠 못 이루던 밤과 누구보다 일찍 시작해야 했던 새벽들을 견뎌내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의욕이 생기기를 막연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지만 결단과 규율은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내면의 불꽃을 영원히 타오르게 할 7가지 열쇠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만약 당신의 행동 뒤에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당신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이유는 지금 겪는 고통보다 앞으로 마주할 시련보다 더 커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매일 아침 눈을 뜹니까? 왜 그토록 이 꿈을 좇고 있습니까? 왜 성공을 원하십니까? 만약 그 이유가 단순히 돈이나 명예처럼 피상적인 것이라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유가 가슴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을 겪으며 내 아이들에게는 결코 같은 경험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헌신하셨지만 여전히 힘겹게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나의 이야기는 달라야 한다고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생 동안 당신의 능력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유독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역사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했던 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쉬운 길을 걸어 정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도전과 거절, 실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유는 그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모든 변명보다 강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그의 이유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고 남들이 잠든 시간에 연습했으며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동료들이 잠에서 깨기도 전인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전설이 되고 싶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재미로 농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대함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의 이유가 충분히 강하다면 그 어떤 변명도, 좌절도, 실패도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보이지 않는 관역을 명중시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볼 수 없는 관역은 맞출 수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당신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성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벌고 싶은지 모릅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자신에게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은 성공의 기초입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건강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앞으로 3개월 동안 주 5회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서 10kg을 감량하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CEO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6개월 안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첫 3개월 동안 월 500만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겠다와 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현실이 됩니다. 목표를 그저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 목표는 추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매일 보십시오. 벽에 붙이고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거울에 붙여두십시오. 매일 당신의 목표를 마주할 때 그것은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또한 거대한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십시오. 책 한 권을 쓰는 것이 목표라면 전체 분량에 압도되지 말고 일주일에 한 챕터를 쓰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작은 성공들이 모여 거대한 추진력을 만듭니다. 세 번째 열쇠, 감정을 지배하는 루틴과 규율을 만드십시오. 동기부여는 일시적이지만 규율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동기부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날은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의욕이 넘치지만 어떤 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욕이 넘칠 때만 일한다면 당신의 잠재력을 전부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은 그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이 꾸준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루틴은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목표를 향한 행동들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건강을 원한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 시간을 정해두십시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매일 글을 쓰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습관에 의존합니다.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고 가기 싫어도 헬스장에 갑니다. 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승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 열쇠, 성공이 당연해지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은 당신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의지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그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물리적 환경부터 시작하십시오.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작업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어수선한 공간은 어수선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디지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미디어와 끝없는 알림은 당신의 시간을 훔쳐갑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지 않는 계정은 차단하고 집중이 필요할 때는 방해 요소를 막는 앱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불평하고 변명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행동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곁에 있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주저앉히고 있습니까? 때로는 성공을 위해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이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나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5번째 열쇠, 실패를 디딤돌로 삼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사고방식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열심히 노력해도 당신의 마음가짐이 약하다면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은 정해져 있고 실패는 멈춰야 한다는 신호이며 성공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실패는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기회입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면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피드백입니다. 유일한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6번째 열쇠, 과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성공, 돈, 인정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 필요한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력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은 쉽게 지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속 나아가고 싶다면 과정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의 노력, 아주 작은 발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을 때 당신의 여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열쇠,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면 결핍과 좌절감만 커질 뿐입니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생각은 성공을 너무 멀고 힘들게 만듭니다. 대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는 동기부여의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는 밖에서 오는 영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유를 찾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규율을 만들고 성장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질 때 동기부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이 당신의 간절한 이유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심장 속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